글쎄요. 전국적으로 오늘 100만여 명이 또 모인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흔들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만에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로 가당치 않은 일이죠. 대통령이 즉각 국정에서 손을 떼고 하야 선언을 해도 상황이 수습될까 말까 하는 그런 지경인데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국정을 다 자기 주도로 펼쳐가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야당이 단일한 목소리로 전국 수습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단일하게 대통령이 요구하고 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야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또 시민사회까지 있고 또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 여러 대선 후보들도 있어서 저마다 생각하는 로드맵이 조금씩 달라요. 예. 이제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단일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야 된다. 예. 하야 선언부터 해라. 예. 그리고 나서 하야 선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거를 거국내각 총리로 할지 뭘로 할지는 그 다음에 논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야당의 단일한 목소리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 전면에 자꾸 나서고 있는 것, 이건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더 자극하고 더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 의원님,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정이라는 건 누군가 해야 되고 그럼 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놀 수만은 없으니까 야당이 좀 뭔가 단일된 목소리로 해서 뭐 영수회담을 하든 뭘 하기 전에 대통령 그래도 좀 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좀 일각에서는 있던데요. 대통령이 누가 일을 하라고 그럽니까? 국민 지지가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그것이 여론조사로도 나타나고 있고 촛불집회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반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 진성준 의원님의 얘기는 100% 공감인데 아니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얘기 하려면 뭐하러 국회의원 합니까? 국민들이 뭐하러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놓고 비싼 세비를 줍니까? 일반인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뭔가 해법 그런 거를 제시해서 이 꽉 막힌 이거를 뚫어달라.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무슨 뭐 4가지 시나리오다 뭐다 어떻다 그러는데 간단합니다. 근데 야당은 계속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해라. 뭐 이정현 해라. 물러나라. 해라. 그러니까 상대편에 대한 요구만 하고 있어요. 상대편에 대한 요구. 예. 이런 자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뭐를 하겠다. 내가 뭐를 하겠다.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안 물러날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안 물러날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능동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여론을 모아나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뭐 그냥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요. 국회 가고 정세균 의장 만나고 딱 13분 있었나요? 그 국회 추천 총리 하면 그렇죠. 수용하겠다. 그게 양이 안 차지면요. 지금 복귀해 보면 그때 받았어야 돼요. 받아가지고요. 딱 받아갖고 내가 그 구성권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법무부 장관부터 딱 갈아버리는 겁니다. 교체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 이거 갈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체로 하시죠, 교체로. 예, 최순실 일가의 숙주 역할을 하는 문화체육부 장관 예. 이것도 교체해버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뭐라고 그 문제 제기하면 조각권 나한테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예. 하고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박근혜 대통령은 멋지게 한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걸 갔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진 의원님,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 JP가 이제 5천만이 나서도 대통령은 안 물러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3주 정도 더 먼저 탄핵을 진행했으면 3주는 안 버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이고 참. 우리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모두 신지호 의원님만 같으면 100번이라도 야당이 탄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탄핵안 발의하면 탄핵안 틀림없이 가결됩니까? 신지호 의원님은 자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예.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공개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확신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새누리당 내에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조차도 새누리당을 탈당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분들이 진짜로 그런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즉각 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대통령이 탄핵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는 탄핵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에서 과연 최소 29명, 29명의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탄핵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누구도 이거를 확신할 수 없는,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점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과 한 일주일, 2주일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좀 달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내각 통할권 준다고 하는 얘기가 헌법상의 권한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거는 그야말로 정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신조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 의원님, 근데 국민들이 일상을도 좀 복귀를 해야 되고 매번 촛불 집회에 나설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시간이 가면서 제1야당의 어떤 대안들이 뾰족하지 못하니까 예. 그럼 진짜 그냥 계속 이러고 답답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지 이거 좀 그 궁금해요. 야권의 힘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대안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행하려면 예. 국회 내에서의 의석수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탄핵을 가결시킬 수 있는 200석 이상이 야권에게 있다고 한다면 야권에도 근데 지금 얼마든지 다시 총선을 선택지가 할 수 있었을 있지는 것입니다. 않잖아요. 지금 총선을 아니, 다시 할 수-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고심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한데 대통령이 예. 물러나라고 하는 거고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데 이거를 받아서 그대로 실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고민이 깊은 것이지요. 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새누리당 내에 이를테면 이정현 지도부가 버티고 비박계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예. 대통령이 저렇게 국정에 전면에 나서겠다고 하고 심지어 자기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약속도 거부해버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새누리당 내에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탄핵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탄핵안을 준비해서 발의하게 되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결론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탄핵이 어렵다고 하면 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대로 갈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야당 자체가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설치해 놓은 시간의 덫에 끌려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1차 국민사과, 2차 국민사과 했죠? 예. 내용 없어요. 그러면 그걸 무마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역풍부를 거라는 것도 청와대도 다 생각할 겁니다.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권한의 어떤 총리의 권한 범위에서 명확하지 않고 그냥 던져만 놓고 왔어요. 그럼 거기에서 서로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해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청와대가 왜 시간에 덫을 놓고 이게 자기들 의도대로 가느냐.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검찰 조사입니다. 아하. 필요하면 검찰 조사와 특검 받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검찰 조사 카드가 왔을 때 일단 딜레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검찰 조사 받을 것 같습니까? 그 가능성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간의 덫에 끌려서 다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야당 자체가 똑바른 어떤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어요. 탄핵도 자신 없고 단지 촛불 민심하고 검찰 수사 과정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탄핵을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탄핵의 어떤 성숙이 이루어질 탄핵이요? 때까지 예. 기다렸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백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야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던져주고 무엇이든지 간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야당의 역할은 만약에 탄핵을 원한다고 한다면 탄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결집하고 야당을 결집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봐요. 예, 박 대통령이 시간에 덫을 놨다고 네.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열릴 촛불 집회를 놓고 청와대에선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어떤 다른 대안이 나올까요? 이번 촛불 집회 이후에. 다른 대안은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계속 버티기, 시간을 최대한 늘리면서 어떤 반전의 계기를 포착하는 좀 더 것. 강경 모드로 가겠네요, 청와대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의도대로 되겠는가? 저는요,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LCT라는 반격에 그걸 냈지만 오히려 자승자박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현기환이라고 하는 박 대통령의 몇 안 되는 측근이 도피 중에도 심지어 이영복
그 수배 중에도 뭐 강남 어디서 유흥주점에서 만나서 뭐 했다는 이런 얘기 오히려 자승자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숨어있는 지지층 얘기하는데 이 트럼프, 샤이 트럼프하고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 그 샤이 트럼프는요. 이 백인 중하층들이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실망하고 분노해서 그 열망을 트럼프한테 간 건데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너무 막말을 하고 뭐 그 기행을 일삼으니까 차마 저런 인격 그 함량 미달한 사람 지지한다는 게 좀 창피해서 그 감춰져 있던 거고 이 박근혜 이거는요.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진보가 더 화가 났을까요? 보수가 더 화가 났을까요? 여당 지지자가 더 화가 나 있을까요? 야당 지지자가 더 화가 나 있을까요? 둘 다 아닙니까? 여당 지지자가 훨씬 더 화가 나 있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은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 안 좋아했어요. 예. 안 좋아했기 때문에 실망감과 분노감이 덜 합니다. 예. 원래 저럴 거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렇게 되는 건데, 여당 지지자는 그게 아니에요. 이 배신감과 분노는 이런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자기 지지자들을 배신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샤이 트럼프와 같은 현상은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100만 촛불 집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오늘 또 어떤 분수령이 될지 세 분과 함께도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